저의 성장기는 힐링스쿨에서 말하는 이른바 복합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가정 출신입니다. 심각한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라서 성인기의 삶도 무척 불안정했어요. 그런 저에게 헤일로 선생님은 힐러가 되라고 독려하면서 관심과 지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이유가 당신이 일어나서 당신과 닮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 그분들을 껴안고 치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치유 여정을 걸었고, 어쨌든 이 공동체에서 첫 번째로 개업한 직업적 힐러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살만해요. 헤일로 선생님이 멈추지 말라고 난리를 칠 때도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뭘 더 하란 말이야 라고 삐딱한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어느 날 출장을 간 남편으로부터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종종 있는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 아이를 향해 짜증과 화로 터져 나왔어요.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나 싶고 그런 저 자신은 점점 더 마음에 안 들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내면 아이와의 대화를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힐링스쿨 교재에 나오는 방법이죠. 너무 시시한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효과를 실감한다는 바로 그 방법 말이에요. 지금 기분이 어떠니? 짜증나. 싫어. 화나. 짜증나고 싫고 화가 났구나. 기다릴게. 네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다시 재촉해서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 미안해. 그러자 의도치 않은 이야기들이 내면에서 쏟아졌고 저를 오래전 기억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과받고 싶지 않아. 거짓말. 거짓말이야. 매일 거짓말만 하잖아. 매일 기다렸어. 아침마다. 학교 갈 때랑 끝날 때랑 나는 그 집이 너무 싫었어. 나는 거기가 너무 싫어. 엄마 없는 애들. 애들끼리 사는 집. 난 그 수근거림, 손가락질, 그 느낌들 다 알아. 난 얼음이 돼. 난 추워. 난 슬퍼. 난 외로워. 난 아파. 가슴이 찢어져. 난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그리워.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상황들을 저는 생생히 목격했어요. 아빠는 2번의 재혼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심한 학대를 겪었고 어떤 이유론가 저와 동생들만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기억 속의 집은 판자로 지어졌어요. 춥고 어둡고 눅눅하고 옆집의 말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오실까? 혹시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시지는 않을까? 그런 상상으로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어쩌다 아빠가 오시는 날이 되면 성경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에 제 삶에 쨍하고 잠시 햇살이 비추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아버지는 떠날 거니까요. 비가 오면 개천에서 물이 넘쳐 흘렀어요. 장맛비에 성난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물살을 보면서 어느 날은 통행금지라고 쓰인 빨간 푯말을 따라갔어요. 넘치는 물 가까이에 멍하니 서서 물살에 떠내려가는 저를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점점 더 멀리 가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 엄마처럼 어디론가. 글을 적으면서 그때의 무감각한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이 너무 무서웠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빠가 오셨는데 곁에 다가가지 못했던 아이. 돌아가신 엄마와의 이별도 아빠와의 헤어짐도 전혀 준비가 안 되었던 아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삶에서 방치되었던 버려진 아이. 그 아이가 저의 내면 아이였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던 날 밤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내면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고 억눌린 감정들이 제 아이를 향해 쏟아졌던 거였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내면 아이 치유법을 통해 스스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이와 겨울왕국2를 보았어요. 마치 제 내면 아이 치유에 후속편 같은 감동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내내 사운드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힐링스쿨에서 배우는 테크닉의 챈팅 같기도 하고 고대의 파워를 가득 담은 치유 사운드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지수와 풍의 네 가지 요소 또한 힐링스쿨에서 다루는 내용이라 영화를 보는 내내 놀라움과 설레임을 경험했네요. 무엇보다 빛이 모두 사라진 어둠의 동굴 장면은 제 치유 여정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연상케 했습니다. 현재를 바꾸는 방법은 진실을 직면하고 다시 과거를 제대로 잡아야 함을 아는 것. 자신의 힘을 두려워했으나 그 힘을 쓰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깨어나서 자신의 온전성을 되찾고 통합되는 장면도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게 다가온 장면이 있었는데요. 침실에서 어린 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엄마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초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인간은 관계 안에서 저렇게 경험으로 배우고 돌봄으로 익히는 거구나. 그렇게 몸에 밴 것들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거구나. 그 힘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보듬어 줄 때 그 따스함이 발휘되고 사랑이 되어 전해지는 거구나. 제 안에서 알아차림과 작은 깨달음들이 진동하며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치유를 시작하고 삶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가족관계인데요. 특히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던 남편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헌신적인 가장이고 제가 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고마운 사람이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감정적인 연결감은 없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말이요. 얼마 전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정말 힘들었겠네.
가슴 아프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깊게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남편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잘 느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기분이 좋고 삶이 재미있다며 행복한 웃음을 짓더군요. 언젠가 헤일로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한 사람이 치유를 시작하면 그 가족 구성원 안에도 서서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제는 출장이 지연된다는 남편의 전화에 버럭은 안 하겠죠? 가족으로 맺어져 함께 치유하고 성장하는 제 남편과 가장 큰 거울 역할을 해주는 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네요.